안녕하세요, 입덕들 세입스입니다. 우선 오늘이 촬영일 기준으로 만우절이어가지고 제가 학교에 교복을 입고 갔다 왔기 때문에 저희 학교 교복을 입고 촬영하는 점은 이해를 부탁드리고, 오늘 찍어볼 영상은 영어 내신 공부법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올렸던 중간고사 준비 영상이 정말 반응이 좋게 나와가지고 우선 감사드리고, 그때 영어 공부법을 간단하게 4주 동안 어떤 공부를 했는지를 설명을 했는데, 오늘은 그 각 과정을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해 보려고 해요. 제가 영어를 계속 잘 하기도 했고 외고에서도 영어 내신으로 좋은 성적을 거둔 적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은 웬만하면은 시험을 잘 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공부했던 틀을 자세하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4주차에는 말씀드렸다시피 지문 분석과 구조화를 했는데, 이 지문 분석을 어떻게 하는지부터 설명을 해볼게요. 먼저 지문 분석을 할 때는 이 지문 분석을 하기 전 그 지문을 두세 번 정도 그냥 읽어봤어요. 번역본을 보면서 읽어도 되고, 내가 영어를 좀 한다 그러면 보지 않고 읽어도 되는데, 우선 분석을 해야겠다는 마음 전에 이 텍스트 자체 그리고 이 주제 자체에 조금 익숙해지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첫 번째로 파란색으로는 모르는 단어를 표시를 했어요. 그리고 이렇게 표시해둔 단어들은 따로 또 리스트를 만들어서 암기를 했고, 두 번째로 빨간색으로는 문법을 표시했습니다. 그래서 주요한 문법이 나오는 부분은 빨간색 펜으로 정리를 했고, 세 번째로 노란색으로는 주요 문장, 주요 표현, 주요 개념을 표시했고, 그 단원에서 집중적으로 다루는 문법 개념 같은 경우에는 노란색으로 표시를 해서 시험에 나왔을 때 잘 풀 수 있게 했습니다. 그리고 검정색 글씨로 각 문단을 한 문장으로 정리를 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지문 분석을 하고 나면 구조화를 해야 되는데요. 이 구조화는 말이 구조화지, 그냥 쉽게 말하면 영어를 한국어 텍스트로 머리에 넣는 일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영어를 아무리 잘해도 한국어가 모국어이기 때문에 우리는 한국어로 텍스트를 집어넣는 게 훨씬 빠르거든요. 그래서 그 문장을 구 위주로 큰 덩어리로 자릅니다. 그 다음에 그 덩어리 단위로 한국어로 번역을 해요. 근데 여기서 포인트는 어수는 영어에서 주어진 대로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I eat apple 이면은 한국어로 하면은 나는 사과를 먹는다 이렇게 표시를 하지만, 구조화를 할 때는 나는 먹는다 사과를 이렇게 번역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놔야 나중에 서술형을 쓸 때 한국어만 떠올리면서 올바른 어순대로 영어를 쓸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글 전체에 대해서 글을 다 구조화하고 나면은 그 글의 짤막한 구조도 정리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지문 분석과 구조화를 스스로 하면은 우선 지문에 굉장히 익숙해지고, 아니면 혼자 구조화를 하는 게 좀 벅차다, 혼자 지문 분석을 하는 게 벅차다 싶으면 이그젠포유 같은 사이트에서 지문 분석된 자료를 보면서 분석을 해도 됩니다. 그치만 저는 웬만하면 그런 분석집을 보고 하는 거여도 혼자의 힘으로 지문 분석을 해보면 좋겠어요. 이거를 남이 써준 분석집을 여러 번 읽는 거랑 내가 한번 해보는 거는 천지 차이기 때문에 무조건 저는 직접 해보는 것을 추천합니다. 그리고 이제 본문 암기를 어떻게 하면 좋냐인데, 우선 기본적으로 가장 클래식한 방법은 이그젠포유에 있는 본문 8단계 같은 걸 풀면서 다양한 방법으로 지문을 외우는 거고요. 저는 소리 내어서도 읽고 일어서서 돌아다니면서 읽기도 하고, 또 마지막까지 진짜 안 외워지는 지문은 핸드폰으로 사진을 찍어가지고 화장실에서도 보고 뭐 엘리베이터에서도 보고 이렇게 했어요. 그리고 가장 추천하는 방법은 구조화 해놓은 것을 영작을 하면서 암기를 하는 거예요. 사실 이거를 하기 위해서 구조화를 하는 건데, 내가 직접 번역해놓은 구조화 자료를 보면서 이거를 영작하는 연습을 하고 못 외웠던 부분은 고쳐보고 하면은 그게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준비를 하면은 서술형까지 자연스럽게 대비가 돼요. 그리고 본문을 어느 정도 암기를 했으면 양치기를 해야 되는데요. 족보닷컴이나 이그젠포유 같은 사이트들을 활용하고 평가 문제집이나 자습서 같은 것들도 풀면서 문제를 푸는 연습을 하고 내가 모르는 부분을 찾고 외우지 못한 부분을 찾아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양치기까지 하면은 어느 정도 완성됐다고 볼 수 있는데, 시험 직전에 전체적으로 내가 지금까지 외웠던 지문을 복습하고 또 서술형 대비를 해야 하는데요. 저는 이
수령 대비를 어떻게 했냐면 그 구조화를 하면서 내가 어디를 못 외웠는지 계속 알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마지막까지 외우지 못한 부분이나 자주 틀렸던 문장들을 따로 정리를 해가지고 한 장으로 만들어서 시험 직전에 봤고, 그리고 저는 시험 직전에 내가 이번 시험 공부를 하면서 몰랐던 단어들을 다시 한번 쭉 정리하고 틈틈이 외웠습니다. 그래서 단어가 결국에는 중요하기 때문에 저는 시험 전날에 항상 단어를 복습을 쭉 하면서 외웠어요. 그리고 외부 지문에 대해서도 질문을 하실 것 같은데, 외부 지문은 사실 예측할 수 없는 거기 때문에 평소에 내신 기간이 아닐 때 틈틈이 자이스토리 같은 문제집을 하루에 2-3지문이라도 풀면서 틈틈이 하셔야 하고, 평소에 단어도 많이 외우시면 좋겠어요. 이명학 선생님도 말씀하셨지만 결국 영어 공부의 8알은 단어이기 때문에 단어를 자투리 시간을 이용해서 많이 외우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고등학교 1학년 때 급식실에서 항상 단어를 외우고 급식 먹으러 가는 줄에서도 단어를 외우고 이랬던 생각이 나서 단어는 자투리 시간에 외우는 게 가장 효과적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어 공부법 영상은 여기까지고, 아마 이번 주 주말에는 제가 준비를 잘 해가지고 수학 공부법을 올리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오늘 영상도 봐주셔서 감사하고, 모두들 영어 내신에서 좋은 결과 있길 바라고, 궁금한 점 있으면 댓글로 달아주시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중간고사 파이팅!